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노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았지요. 여보, 제가 못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생명은 하늘이 점지해주는 건데 당신 때문이라니. 그런 생각 말구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는 게 운명인가 보. 그러니 그저 팔자라고 생각하고 아이 생각은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것도 좋지 않소.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부부는 자식을 포기하고 살기로 했지요. 어느 날 농부와 아내는 뗄나무를 지고 나무를 캐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떤 거지 차림의 노부부가 고을 안악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사흘을 굶었습니다. 남는 밥이라도 좀 있으면 주십시오. 영감님,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가세요. 노인 부부는 그렇게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벌써 세 번째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에휴, 이 고을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할 것 같아요. 할멈, 이젠 걸을 힘도 없소. 멀리서 그것을 본 농부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여보, 저 어르신들이 며칠을 굶었대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저 어르신들에게 보리밥이라도 좀 드릴까요? 나도 일찍 부모님을 잃고 자라서 저 두 분이 마치 부모님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농부 부부는 두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있는 보리밥이라도 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가시면 어떨지요? 어휴, 그게 정말이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렇게 해서 두 노인은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노인은 농부의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며칠 만에 먹어보는 밥이라 아주 꿀맛이었어. 나도 맛있어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어요. 저희도 가난한 살림이라 된장국밖에 못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거지가 된 후에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건 처음이요. 어르신, 어쩌다가 구걸을 하게 되었는지요? 노부부는 농부의 말에 회한이 서리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자였다오. 헌데 혼례를 올리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소. 그래서 온갖 정성을 들이니 드디어 두 아들이 태어났다오. 그렇게 귀하게 생긴 자식이라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더니 둘 다 버릇없이 자랐지요. 어쨌든 두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혼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면서 각자 살 집도 사주고 남은 재산도 다 털어서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헌데 큰아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못되게 구는지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큰아들 집을 나와가지고 작은아들 집으로 갔죠.
그런데 작은 아들마저 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지가 되어 떠들고 있는 거라오. 그 이야기를 들은 농부 부부는 두 노인의 처지가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뒷마당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 두 분이 떠나면 굶다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거요. 여보, 우리에겐 자식도 없어서 적적하니 저 두 분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면 어떻겠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시나마 친정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함께 살아요. 그래서 농부 부부는 노인들에게 와서 부모님처럼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노인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살자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고맙긴요. 저희도 아이가 없어서 적적한데 부모님이 생기니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릴 일이죠.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먼. 그렇게 해서 두 노인은 그날부터 농부 부부의 양부모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은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 부부는 일하러 나갔고 노인이 집에 있는데 어느 짐꾼이 지나가다가 갈증이 났는지 물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 물맛 참 좋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어디 먼 길을 가시나 보우? 저희 대감마님의 따님이 한양에 참판대감 아들과 혼례를 하게 돼가 미리 선물을 드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등짐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오, 이게 그 선물이요? 만지지 마소. 여기 아주 귀한 황금 거북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난 그 황금 거북이보다 더 비싼 보물이 있다오. 예?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사시는데 그래 비싼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해. 아무렴 그래서 아주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있지. 그리고 짐꾼이 떠난 후 두 노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요. 아니, 영감, 우리에게 그리 비싼 게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우리를 거두어준 이 부부가 우리에겐 최고로 비싼 보물 아니오. 아, 맞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비싼 걸 함부로 할 순 없지. 그래서 아주 소중한 이 가슴에 보관하고 있지. 그런데 짐꾼이 주막에 들러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소문이 되어 온 거울로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산 넘고 물 건너 노인의 두 아들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지요. 두 아들은 아버지가 황금 거북이보다 더 비싼 보물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나서 둘이 만나 의논을 했습니다. 그 정도 보물이라면 두 아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수십 배 더 값어치가 있으니 욕심이 났지요. 형님, 그 소문 들었소? 아버지가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대요. 나도 들었다. 형님, 아버지 재산은 우리 재산 아니오? 그러니 다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다. 그러면 그 보물도 우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 당장 모시러 가자. 그래서 두 아들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를 찾아간 두 아들은 두 노인에게 집에 가자고 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살고 계세요? 저희가 모실 테니 집으로 가서 같이 사십시다. 그 말에 노인 부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모시겠다니 이유를 모르겠구나. 니들이 우리를 내쫓아서 거지처럼 살았다. 난 너희들에게 재산을 전부 다 물려준 걸 후회하고 있어. 두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보물을 가지려는 욕심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물려받은 것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우야, 넌 어떠냐? 형님 말이 지당합니다. 저도 당장 모든 재산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은 재산을 정리한 다음
그 돈을 노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됐죠? 저희들의 전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들과 함께 사시지요. 니들이 돈을 준다니까 받기는 받겠다마는 같이 사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에? 에? 옆에서 보던 농부 부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아버님, 잘 됐네요. 두 분이 반성하신다니 저희들과 사는 것보다 아드님들과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떠나시면 서운하지만은 친아드님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니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알았다. 할멈, 얘들 집으로 갑시다. 예. 두 노인이 가려고 하자 큰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보물은 안 갖고 가세요? 에이, 보물? 무슨 보물? 아니, 소문에 들으니까 황금 거북이보다 더 비싼 보물을 아주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계시다면서요? 아, 그 보물. 그건 거지로 다니던 우리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부부를 말하는 것이었어. 우리에겐 이보다 더 비싼 보물이 없거든. 맞아요. 그래서 우린 이 부부를 가슴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단다. 에? 에? 그 말을 들은 형제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았다면서 도로 들인 돈을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속였으니까 이 돈들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네야? 아니, 다시 갖고 가겠다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야? 가짜 보물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속인 거죠. 돌아주세요. 그렇게 다투는데 지나가던 이방이 그 광경을 보고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듣더니 사또에게 가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물어보자고 했고 노인과 두 아들은 관하로 갔지요. 두 아들과 노인은 관하로 가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동안의 얘기를 듣고 대노해서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듣거라. 네 이놈들, 부모님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보물을 가지려고 재산을 돌려주더니 보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돌려달라니 네 놈들이 사람이냐? 이 천하의 불효먹심한 놈들,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뉘우쳐도 모자라겠다. 여봐라, 저 두 놈의 남은 재산을 다 몰수하고 곤장 20대씩 쳐서 쫓아내라. 예. 사또 살려주세요. 아이고,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또의 엄한 판결로 두 아들은 남은 재산마저 몰수당해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노인은 돌려받은 재산으로 농부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과거에 물을 얻어먹었던 짐꾼이 다시 들러서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영감님, 이번에도 물을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이 집 물맛이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한양에서 내려가는 길에 또 들렀다 아닙니까? 잘 먹었다니 나도 기분이 좋소. 그런데 고을 주막에 들렀다가 영감님과 두 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랬소? 그러고 강가를 지나가는데 거적으로 된 움막이 하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 그 안에서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나대예. 그래요? 그래서 슬쩍 움막을 들여다보니까네 영감님의 두 아들이 거지가 돼가 비참해져갖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 며칠을 못 먹었다면서만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네 제가 보기에는 며칠 내로 죽을지도 모르겠던데. 예? 그래요? 짐꾼으로부터 두 아들에 대해서 말을 들은 노인은 뒷마당으로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너무 굶어서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니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노인은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농부가 다가와 노인에게 말했지요. 아버님,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시죠? 아니다. 아버님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두 내가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렇게 된 게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구나. 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지. 어쨌든 비록 미웠던 자식들이었지만은 저렇게 거지로 산다니까 마음이 안 좋구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지.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아드님들에게 줘서 초가집에서라도 살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아이, 그럼요. 어차피 그 재산은 아버님 것이지 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이 재산은 아들인 네 건데 이해해줘서 고맙다. 노인은 두 아들에게 줄 돈을 준비해서 짐꾼에게 주며 부탁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예, 영감님. 내 부탁 좀 들어주려. 뭔데? 아까 아들들이 굶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안 좋았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두 아들놈들이 초가집하고 작은 밭대기라도 장만할 돈을 줄 테니 전해주시려우. 심부름 값은 주겠소. 그래, 지가 생각해봐도 잘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은 다 안 갖겠습니까? 알겠습니다만 전해주지예. 어이구, 고맙소. 지도 자식이 있는데 이해 못하겠습니까? 심부름 값은 됐습니다. 그럼 전해주러 갈게,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짐꾼에게 돈을 주었고 짐꾼은 그 돈을 들고 가서 두 아들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서. 아니, 이건 돈 아니요? 이걸 왜 우리한테 주는 거요? 당신들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굶고 있다는 말을 듣더니 그래도 자식이라 하면서 이 돈을 전해주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난 갑니다. 짐꾼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아들들은 비로소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해서 노인은 마음 편하게 농부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역시 사랑은 내리 사랑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홀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물려주고 내 재산은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무슨 날이 되면 찾아오고 전화라도 한 통 더 오지 않겠습니까? 매정한 것 같지만은 그게 오늘의 세상을 사는 노인들의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